안녕하세요, 이차영입니다. 오늘은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비 절약은 설계부터 시작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가지 평면을 그려본 것입니다. 첫 번째 평면은 가로 10m, 세로 10m, 100제곱미터의 평면입니다. 두 번째 평면은 첫 번째 평면의 반을 잘라서 오른쪽에 붙여서 만든 평면입니다. 그러므로 두 평면은 같은 100제곱미터의 면적입니다. 이제 두 평면의 둘레, 즉 외벽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m 외벽이 4개이므로 40m입니다. 두 번째 평면은 10m가 3개, 5m가 4개입니다. 둘레는 50m입니다. 두 번째 평면의 외벽이 10m가 더 깁니다. 그러니 외벽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25%가 더 들어갑니다. 즉, 외벽의 모양이 복잡할수록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물론 두 번째 평면이 내부 공간 구성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벽이 내벽보다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외벽의 면적을 줄이는 것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공사비를 줄이려면 직사각형의 단순한 외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요소나 땅의 모양 등의 이유로 복잡한 외벽을 선택하셨다면 건축비도 당연히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창호입니다. 창호는 벽체에 비하면 아주 비싼 자재입니다. 경량 목구조 외벽을 구성하는 자재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그라스울 100T 24K 6,000원, 비드벅 나등급 60T 6,000원, OSB 합판 2장 10,000원으로 대략 30,000원 정도면 되는데 창호는 LG 이중창 기준 제곱미터당 250,000원 정도 됩니다. 시스템 창을 사용한다면 이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즉, 창호는 외벽 자재비와 비교할 때 대략 10배 정도 비싼 자재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비를 절약하려면 설계 단계에서 창호의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창호는 외벽보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므로 단열을 위해서도 필요 없는 창호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창호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경기 북부, 산간지방 등의 집을 지을 때는 창호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단창은 이중창에 비해서 가격이 절반 정도이지만 단열 성능이 떨어지므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단창을 선택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난방비에서 많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단창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전원주택 설계 화장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은 실내 시공 요소 중에서 단위 면적당 시공 비용이 가장 비쌉니다. 그러므로 화장실의 개수도 매우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30평 이하의 작은 집이고 손님이 많이 오지 않는다면 안방 화장실을 생략하고 거실 화장실 하나로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양변기 등은 제품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세면대와 양변기는 싸든 비싸든 기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름 있는 제품을 꼭 써서 화장실을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지 않다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높은 천정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지을 때 해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설계입니다. 천정이 높다는 것은 벽체가 높다는 이야기이고 벽체가 높으니 시공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높은 천정을 하게 되면 천정 목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비용도 발생합니다. 높은 천정의 거실은 일반 거실에 비교해서 거의 2배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실제 시공된 집을 돌아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훌륭한 건축 설계사라면 다양한 설계 기법으로 시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설계사와 상담하여 시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시공비를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건축 과정 중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모두 경량 목구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래의 비용들은 대략적인 평당 단가로 인테리어 요소나 설계에 따라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되는 비용은
각 건축 단계별로 비용을 비교하는 용도로 예시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18년 기준 유명 전원주택 건축업체의 건축비는 평당 65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유명 업체들 건축비 이윤 분석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 건축업체들은 다른 지역 건축업체에 도급을 주게 되는데 이때 본사 이윤을 16% 정도 취합니다. 이 이윤 산정 방법도 유명 업체들 건축비 이윤 분석편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역 건축업체는 본사로부터 16% 이윤을 제한 평당 540만 원의 도급을 받습니다. 지역 업체도 당연히 이윤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는 없습니다. 대략 10%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도급 업체가 실제 건축에 사용하는 금액은 평당 480만 원 정도입니다. 도급 업체는 평당 480만 원 중에서 절반은 자재비, 절반은 인건비에 사용합니다. 물론 이 비율은 시공회사마다 상황이 달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오늘 논의하려는 내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절반 정도로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따르면 자재비가 평당 240만 원, 인건비가 평당 240만 원입니다. 건축주가 목공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 기술이 있고 각종 건축 장비도 갖추어져 있으며 작업할 충분한 시간도 있다면 스스로 모든 시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재비만 있으면 됩니다. 즉 평당 240만 원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혼자서 집을 짓는 모든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배우는데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또한 건축에 필요한 각종 공구들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 건축 작업의 특성상 모든 기술을 익혔다 해도 혼자서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어렵고 반드시 조력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나 외벽 작업 등은 지면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작업이 필요한데 자재를 올려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들고 올라가서 작업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작업이 됩니다. 그래도 혼자서 모든 시공을 다 해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정식으로 건축 교육을 한 번은 받으시고 실제 시공 현장에서 잡일이라도 하면서 전체 시공 과정을 여러 차례 보고 시도해야 합니다. 건축 시공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 없이 지식만 가지고 시공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입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문제가 발견되기 마련인데 완공 후 골조, 배관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는 대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뜯고 재시공하는 비용은 처음 시공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골조를 직접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 시공은 상당한 부상의 위험도 동반하므로 스스로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우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테리어의 경우 기술도 중요하지만 미적 감각도 중요한 만큼 직접 시공 시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한 사람의 조력자를 두고 시공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본인 집을 건축해 본 다음 어떤 형태든 건축업 관련 일을 해보려는 분들입니다. 즉 본인 집 하나만 짓겠다고 이 모든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큰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집 전체를 직접 시공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므로 그 다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각 부분의 전문가를 불러서 작업을 시키는 직영공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스스로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이론 공부를 충분히 하고 다른 시공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일반인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들어가는 건축비는 위에서 살펴본 도급 회사가 실제 지출하는 건축비 정도로 가능할 것입니다. 즉 평당 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직영공사를 해서 이 금액에 맞추기는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일반인이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상시적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업체와 같은 가격으로 전문가를 고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조주택의 경우 목수가 거의 대부분의 공정을 하기 때문에 좋은 목공팀을 만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영공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감리 능력입니다. 즉 어떤 시공팀을 고용하여 일을 시킬 때 제대로 일을 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다 자신이 전문가이고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공팀 말만 믿고 맡기면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공 과정 중에 건축주 자신이 현장 소장으로서 매일 출근하여 전체 시공 공정을 살피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직영공사는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직영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 등은 전원주택 내가 직접 지어볼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영공사가 어렵다면 시공을 잘하는 지역업체를 찾아서 전체 공정을 도급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직영공사 정도는 아니지만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 업체들 건축비 이윤 분석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지만 제대로 시공을 하는 회사를 변별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회사를 골라서 잘 지어주세요 부탁하는 방법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고 이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견적서인지 살펴볼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추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비는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부실한 자재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재는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너무 싼 자재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는 자재입니다. 시공팀의 인건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주택 시장에는 대충 설계도를 보고 얼마면 지어준다는 시공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별로 신뢰가 안 가는 분들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주택은 설계에 따라 시공 비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위에서 잠깐 보았듯이 외벽의 모양에 따라 외벽 시공 비용과 지붕 시공 비용이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세한 자재비 내역도 없이 전체 시공 비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세한 견적을 뽑으려면 상당한 건축 지식과 컴퓨터 장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목공일만 하시던 분들은 이런 견적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이러한 상세 견적을 뽑을 수 없는 분과 작업을 해야 한다면 자재 매입은 건축주가 직접 하고 시공팀에게는 인건비만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건축주가 설계 도면을 놓고 자재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재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자재를 구입하거나 건축 중 자재가 부족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낭비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건축 설계사무소의 설계사입니다. 건축 설계사라고 시공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자재 내역을 산출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라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모든 시공을 하든 직영공사를 하든 설계 많은 전원주택 설계에 많은 경험을 가진 설계사와 상담하여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설계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만 좋은 설계를 하면 시공 중에 발생하는 많은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건축비를 절감하는 첫 번째 조건은 좋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햇살 가득 전원주택 유튜브 채널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신 분들에게 설계비를 얼마나 썼는지 설문을 해봤습니다. 설문 결과는 좀 충격적입니다. 300만 원 이하 설계비를 썼다는 분이 40%입니다. 자재비 산출까지 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설계비가 드는데 92%나 되는 거의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이 1,000만 원 이하의 설계비를 썼다고 대답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설계비로는 건축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면도, 인면도 정도가 고작입니다. 물론 훌륭한 시공회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도면으로 다시 건축에 필요한 제대로 된 도면을 그려서 작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나지 못하면 집은 제대로 된 시공 도면이 없으므로 시공회사의 주법 구구식 경험으로 지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건축주가 만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축 과정에서 시공회사는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위 설문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건축주는 시공회사가 시공을 할 수 있는 도면이 없고 허가를 위한 간략한 도면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가 임의로 시공을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형 주택을 개인이 건축 신고를 할 때 설계사가 그린 도면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건축주가 적당히 그려서 내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법령이 강화되어 설계사가 그린 도면을 건축 신고 시 제출하도록 되었지만 현실은 300만 원 이하의 저가로 허가만 받을 수 있는 도면을 만드는 설계업체만 많아지고 원래 법령 강화의 의도인 제대로 된 시공을 위한 도면이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질 좋고 싼 상품을 구입하고 싶은 것은 모든 소비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은 따지지 않고 싼 제품만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런 분들을 유혹하는 싸게 지어준다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싸게만 추구하는 분들이 만나서 집을 짓게 되면 완공 후 많은 하자에 시달리게 되거나 심하면 완공을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돈도 날리고 그렇게 바라던 전원생활의 꿈도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원주택은 평생에 단 한 번 사는 가장 비싼 상품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는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도 오랜 시간을 들여 비교하고 분석하고 후기를 읽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명한 건축주라면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그보다 수십 배 이상의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